안녕하세요. 세모잡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밤에 몰래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도망치는 일본의 풍습 요바이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죠. 요바이의 핵심은 몰래 들어가서 일을 끝마치고 떠날 때까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요바이를 하다가 이웃집 사람이나 다른 마을 사람에게 걸린다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맞았기 때문이라네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요바이는 현대에 생각하는 성폭행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요바이는 부르다라는 뜻의 요부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지만 여자도 그럴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요바이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권은 여자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데 걸렸다고 왜 죽도록 때렸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런 풍습이 정확히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전국시대 즈부터 존재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전국시대 때 생긴 풍습이 에도시대를 거쳐 메이지 유신 이후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원래 풍습에 따르면 남자가 그냥 아무 여자의 집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바이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밤에 미리 문을 열어두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요바이를 허락한다고 티를 내는 것이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요바이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오라는 뜻이 아니고 누가 올지 대충 짐작을 하고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짐작했던 인물이 아니라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상 공개고혼 절차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서 청혼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죠. 서로의 집안에서 약혼자로 인정받은 후에 요바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바이는 단순히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일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바이를 하는 여자의 집을 마을의 촌장이 미리 파악하고 요바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하니까요. 요바이를 한 이후에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 또한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풍습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거나 마음에 두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상대끼리의 잠자리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대부분은 여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한 여자의 집에 한 남자만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날을 받고 한 여자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다고 하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시대에 이러한 형태로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요바이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격에 미쳐서 하는 짓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당시 일본 사람들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 주로 과부나 노처녀 등을 대상으로 많이 행해졌는데 이는 노동력의 생산을 마을 전체가 도와 마을의 생존을 도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며 남자들이 죽어나가던 전국시대의 이러한 형태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굳이 전국시대가 아니더라도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람이 많이 죽던 시기에는 이런 방식의 요바이가 굉장히 많이 행해졌다고 하죠. 변화한 이런 형태의 요바이에서도 여자의 거부권은 대부분 이 경우에 보장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없어서 급하게 구한다지만 아무나 다 좋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의 요바이가 행해진 후에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겠죠.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여자의 집에 방문했던 남자들 중에서 여자가 아이의 아버지를 지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목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의 입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미혼 여성에게 가정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시급한 과제인 노동력의 생산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마을의 아이로서 마을의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키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요바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드물지만 간혹 이미 결혼을 한 여성 중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요바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양측의 동의하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요바이를 해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자기증 같은 개념인 것인데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잠자리를 갖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택한 것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요바이를 한 아이의 친부가 당연히 친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아예 마을 전체에서 요바이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요바이 형태들은 그래도 요바이를 하는 여성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이 경우에는 마을의 미혼 여성 전부가 요바이의 대상인 것이죠. 마을 내 모든 여성의 동의를 받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마을 전체의 규칙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행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이 기간에는 마을 여자들이 밤에 집 문을 열어놓고 남자를 기다리고 이를 치른 후에는 떠나는 남자에게 요깃거리라도 내어놓는 것이 일종의 매너였다고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요바이 풍습은 노동력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종종 선택하던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인류 역사상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져 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과거 존재했다고 하는 보쌈 풍습과도 일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일본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도 때에 따라서 비슷한 풍습을 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풍습으로는 이누이트와 몽골 유목민족이 손님에게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는 풍습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런 풍습의 목적도 요바이와 같습니다. 이누이트와 몽골 유목민족의 생활 환경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갖기 힘든 환경임을 감안했을 때 목적과 잘 부합하는 형태이긴 한 것이죠. 그러나 이례적으로 노동력 생산이 아닌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성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정도의 나이대에 성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마을의 어른들이 성교육의 목적으로 요바이를 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요바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요바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요바이의 목적상 성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상대가 한참 연상인 경우가 많았죠. 보통 마을에서 가장 성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을 테니까요. 성교육의 대상이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연상인 여성 혹은 마을 사당을 지키는 무녀가 성교육 목적의 요바이를 담당했는데, 이것은 후대오롯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인 요바이와는 구분해서 불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무녀는 신을 모시는 영험한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문란한 행동이 아님을 특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도 점점 서구화되면서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를 내세우며 요바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풍습이다 보니 일본 국민들 개개인과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마을까지 전부 신경 써서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바이 풍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인 1960년대가 지나면서야 완전하게 없어졌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비교적 최근까지 일어나던 일이라는 것이 놀랍죠. 다른 문화권보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존재해온 풍습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요바이는 상당히 익숙한 문화적 코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실제로 행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매체에서 관련된 언급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에도 자주 등장했었죠. 그렇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일본 성인물에도 요바이 설정을 차용해서 촬영한 작품들이 많죠. 무녀를 성적 대상화하는 일본 성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정부에서 없애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던 풍습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근대적 사고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요바이 풍습이 사라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전기의 보급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가 보급되며 밤이 밝아지자 더 이상 들키지 않고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사라졌다고 하네요.